이제 드디어 본론이 시작이 되겠군요. 자, 기본 다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해양안전심판원의 최종 보고서에서 가져온 표고요. 이 뒤에 생존율과 사망률을 제가 계산을 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해양안전심판원에서 표에는 제목, 여기에 구조라고 되어 있고 여기 실종이라고 되어 있었던 걸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구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탈출했기 때문에 탈출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총 476명이 탑승을 했고 172명이 생존을 했고 이제 304분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약간 돌아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영숙님 같은 경우는 거의 온전하게 좀 돌아오셨고 조은하 학생이나 허다영 학생, 그다음에 이제 고창석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저에서 뼈 조각이 발견된 수준이라서 참 이걸 수습이 되었다 봐야 될지 참 그것도 애매한 거 있는데 아무튼 조금씩 이제 돌아오고 계십니다. 아무튼 476명이 탑승했고 304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죠? 계산을 해보면 아무튼 숫자가 이렇게 거의 퍼센트 빠졌네요. 36%의 생존율이 36%다. 참, 근데 이따가 제가 지난주에 좀 대학로 연극인들 강연에 처음 공개한 건데 제가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걸 보고 한번 요런 걸 다시 한번 타이타닉에서 이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계산도 하기도 했는데 이따가 오늘 타이타닉 나옵니다. 근데 타이타닉을 보셨나요, 여러분? 이게 세대 차이가 있어가지고 제 세대는 타이타닉을 다 봤어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대응을 했어요. 우리 세대는 심지어 잠시 여담을 하면 타이타닉 같은 사랑 이야기는 좀 애인하고 이렇게 남녀를 하면 좋은데 애인 없는 애들 어떡하지 하다가 내 아는 후배 2명은 남자 둘이 보고 오기도 하는 그런 걸 보기도 했는데 그 정도는 많이 봤어요, 우리 때는. 근데 이제 요즘 세대는 많이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일단 근데 오늘 타이타닉 보고 사람 얘기하시는 건 아니니까 해양 사고의 사례로서 오늘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따가 타이타닉 사례하고 비교를 하면서 극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세월호 참사는 사람이 사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월호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도 아니 죽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분들도 그걸 이유를 알고 싶으니까 진상규명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세월호 참사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우선 이제 이거는 어쨌든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서두에 항상 이야기는 합니다. 뭐냐면 선박의 외부문, 그래서 선원 사건 1심 제1회 공판 때 검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선박의 외부문은 어쨌든 안에서 밖으로 열게 돼 있다. 밖에서 안으로 여는 형식이면 파도가 치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밖으로 여는 방식으로 설계를 하는 건 합리적인 거예요. 일단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배가 침몰하면 이제 이건 수압이 작용해서 절대로 안 열리죠. 일단 그거 또 일단 기본 정보로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건 또 이거고 우리 이제 뭐냐면 이 보통 우리 영화나 드라마에 자동차가 강에 빠지면 안 열리는 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긴 한데 이건 이거고 이제 이 건물을 비유해 볼게요. 우리가 일단 세월호가 이제 우리도 이 지금 건물이 세월호라 치면 지금 이쪽으로 기울었다 칩시다. 예를 들어 그냥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왼쪽으로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었잖아요. 이렇게 기울었으면 우리는 이제 힘을 합쳐서 저 문을 가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일단 나가야 돼요. 이 방을 나가야 돼요. 일단 그래야 건물을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 방을 나가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기울면 90도로 기울면 저 문이 하늘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뭔가 이제 이걸 이런 기자재를 쌓아가지고 그죠? 저기까지 나아가야죠.
그죠? 이해되죠? 이게 되면 저기까지 나아가야죠. 근데 학생들은 대부분이 여기도 못 나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잖아요. 그래서 방 안에서 대기하다가 이제 간 거죠. 방 안에, 그러니까 이 외부문까지도 가보지도 못했고, 외부문이 뭐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걸 나가지도 못했어요. 대기하라고 하니까. 근데, 뭐, 이건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 해양, 선박, 이런 걸 우리가 일반인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좀 비유를, 화재 쪽으로 비유를 또 좀 해보면, 여기 사실 화재 전공한 분 계세요? 화재를 전공한 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하지만 만약에 어디서 불이 나고 연기가 들어온다. 여러분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화재 전공 안 한다고 모릅니까? 연기 나면 나갈 거 아니야. 나가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침 기울고 물이 들어오면 나가요.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는 사람이. 근데 방송으로 선원이 권위를 받는 선원이 방송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따 보시겠지만 나가는 사람도 붙잡는 더 이상 나가지 마세요. 이런 방송도 있어요. 심지어 또 뭐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단원고 학생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본능에 맡겨두기만 해서 다 나갔어요. 이거는 사람이 일단 절대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방송이 그거죠. 방송이 초반에는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방송이 나갔잖아요. 뭐 일단 그거는 잘했다 칩시다 일단. 근데 이 구명조끼를 이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구명조끼를 입고 대피갑판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게 사실 거의 상식처럼 정설처럼 이렇게 있는 어떤 문장이 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이 문장도 이제 100점짜리 문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점짜리 문장은 뭐냐면 구명조끼 들고 대피갑판 가서 구명조끼를 입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일단 나가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고. 그 정도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고 모르고 하는 본능적으로 나가요. 막지 않았으면 본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밖으로 안 나갈 바에야 이 안에 있을 바에야는 구명조끼가 오히려 방해됩니다. 나중에 물 들어오면 구명조끼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잖아요. 물에 부력이 작용해버리니까 차라리 안 입었으면 막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제일 좋은 거는 구명조끼 들고 대피갑판 가서 입는 거고 어쨌든 그 다음이라도 어쨌든 입고 나가든 간에 해야 돼요. 입고 안에 있는 걸 최악이죠. 최악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시켰죠. 방송으로 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강혜성이잖아요. 앞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그냥 기소도 안 됐죠. 강혜성이 왜 기소도 안 됐는지는 다음 주에 또 그것도 좀 보여드려야겠네요. 강혜성이 자 이게 이제 이 노트북에서 재생이 안 되는 관계로 잠깐 그냥 영상 자체를 플레이를 할게요. 아까 자, 한 번 더 볼 건데요. 9시 45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9시 45에 그 다음에 현재 위치 9시 45분에 1, 2, 3정 아까 얘기했던 그 1, 2, 3정이 조타실에 갖다 대고 조타실 선원 전원 구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1등항에서 강원식이고 이게 조타 박경남이고 그래요. 이게 이영래고 그런데 이 박상욱이고 근데 이제 이때인데 이게 어떻게 활용한 거냐면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얘가 찍은 거예요. 얘 쪼그려 앉아갖고 이민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민우가 이영래의 핸드폰 갤럭시 S3로 찍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가 찍은 거거든요. 이해되죠? 지금 이거는 시간은 이게 9시 45분 아니에요. 이게 10시 9분인데 아무튼 얘 보여주려고 지금 가져온 사진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렇게 찍어가지고 나온 영상인데
어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그죠?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방송을 했어요. 이 강혜성 목소리입니다. 강혜성 남자입니다. 이건 어떤 영상이냐면 소리 보정을 한 영상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찍은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헬기 소리 때문에 헬기 소리를 이제 줄이고 그 소리를 이제 보정을 해가지고 선내 방송이 여기 지금 빨려 들어왔잖아요. 여기도 찍고 있는데 여기 옥상에 쪼그려 하자고 여기 선내 방송이 여기도 들어왔잖아요. 지금 어쨌든 소리 보정을 했지만.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들은 이 선원이든 해경이든 얘들은 지금 자기들 나갈 때 현재 위치에서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더 이상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라는 더 이상 진짜 나가던 사람도 붙잡는 방송이죠. 그 방송이 나온다는 걸 얘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경이고 선원이고 자기들 이제 탈출하는 순간에도 선내 대기 방송이 나오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면서도 어쨌든 이들은 탈출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들은 승객의 대선을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월호에서는. 자,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그래서 일단 강원시인데 강원시가 이제 신문조서 1회죠. 이렇게 뭐가 표시가 없는 1회인데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이건 그냥 노파심으로 계속 이거는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강원시한테 검사가 물어봤어요. 그 상태에서 승객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승객들이 그대로 수장되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은가요? 네, 그 상황이면 수장됩니다. 그러니까 선원들도 다 승객이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는 거 알아요.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앞서 배가 침몰하면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는 뭐 선박 전공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어민도 하는 거고 해경도 하는 거고 선원도 하는 거고 배를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냥 다. 그리고 배를 전혀 몰라도 본능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장된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하면서도 이들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다음 3회에 검사가 물어봐요. 야, 너는 비상사태 때 승객들을 유보갑판으로 모이게 하고 태선명령을 하는 이유를 압니까? 그렇게 해야만 구조가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승객들을 객실 내에 계속 대기를 하도록 한 상황에서 해경이 도착하면 객실 내에 있는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객들이 객실 안에 있으면 해경이 와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있어야 뭐 구조를 하죠. 이거 거의 숨은 거예요. 숨은 거. 해석할게요. 만약 이게 진짜 어이없는 건데 만약 네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브릿지 데크 5층 조타실 말하는 거예요. 5층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5층에 있으니까 지금 탈출치기 했잖아요. AB 데크 3, 4층 객실이나 드라이버 룸에 있는 상황이라면 선내 대기 방송 듣고 계속 대기했겠냐? 너 같으면 아니요. 침몰하는 상황에 외부 가판으로 나오지 않고 선내 대기하고 있으면 그대로 입사합니다. 저는 선내 대기하는 방송 들었으면 나왔을 겁니다. 저는 나옵니다. 뭐 방송 들어도 저는 나올 겁니다. 이런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아까 3등 기관사 이수진, 이건 이제 제 세월호의 막내, 박한결 이수진은 막내잖아요. 막내 역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피고인 네가 구명단정 해경 고무보트가 와가지고 탈출하잖아요. 그때 세월호가 꼭 침몰할 걸 예상했죠. 예. 라고 울면서 끄덕였던 거죠. 이제 이렇게 이거는 공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음, 지금 이제 어떤 소위 좀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는 1등 항해사도 입에 침몰한다. 그 다음에 이대로 있어서 사람 다 죽는다. 이런 걸 알고 있었고, 막내라고 하는 이수진 역시도 이대로 가면 다 침몰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끝으로, 아까 이것도 이제 1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 나오는데 1, 2, 3장이 박은성인데, 박은성이가 단정 지휘로 돼 있잖아요. 김용기가 단정 조종으로 돼 있고, 박은성이에요. 그러니까 김용기는 단정을 조종하니까 뭔가 막 엔진을 만지는데 이제 얘는 상대적으로 손이 자유롭죠. 그래서 박은성이 제일 처음에 3층 객실에 있는 승객 구조하면서 세월호 현측을 직접 짚었는데 이걸 짚은 거죠. 기울어서 세월호 3층을 짚은 거죠. 짚었는데 손에 배가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 올 정도로 빠르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을 해요. 그리고 너무 좀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먹어봐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경찰이라면 50도 이상 기온 배로 저 끝난 거 알아요. 50도 이상 기온 세월호를 보고 침몰할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해양경찰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원, 베테랑이든 막내든 해경이든 모두가 입에 곧 끝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입에 침몰하면 사람 다 죽는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아무도 승객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조금 또 말씀을 드리면 배는 50도 뭐 이렇게 보통 기준이 배에 따라 다르긴 한데 군함은 굉장히 그래도 많이 길어다 돌아와요. 군함은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보건성이 엄청나게 좋게 만들 거예요. 군함은 그렇게죠. 군함은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역에서는 30도 이상 넘어가면 이건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역에서는 보건성을 일부러 굉장히 좋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성이 너무 좋아버리면 멀리 하거든요, 승객들이. 그래서 군함은 그래도 돼요. 이제 군인들은 그래도 전쟁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여객선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객선 30도 이상 기울면 돌아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침수만 안 되면 그 상태로 며칠 가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봐요. 세월호 같은 경우는 5, 60도 기울고 계속 기울고 있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사람 빨리 나와야 돼요. 이건 뭐 공부를 안 해도 아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무슨 훈련 안에서 매뉴얼이 없어서 안 한 거 아니에요.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또 가볼게요. 일단 지금 여러 가지 의문이나 얘기 들 수 있는데 계속 가다 보면 해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선원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나? 그거를 먼저 답을 알고 가자고. 답을. 그래서 그 얘기를 이준석이 검찰하고 수사받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네가 선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비상대응 훈련은 실제 어떻게 하였나요? 비상부서 배치표에 따라 정해진 위치에서 승객들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훈련을 합니다. 비상상황 발생 과정하여 전 선원들로 하여금 비상부서 배치표에 정해진 위치에 집합토록 한 다음 인명구호 및 구명설비 등을 작동시켜 보는 방법으로 실제 훈련을 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의 진술처럼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실제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면 선원들의 경우 비상상황 발생 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고 있다는 말인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답이죠. 선박에서 해선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내 담당자들은 승객들을 유도하여 대피장소로 이동시키고 다른 선원들은 비상부서 배치표에 정해진 임무에 따라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승객들을 대피장소로 이동시키고 다른 선원들은 전부 배치표에 따라서 한다. 그래서 배치표를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월호 좀 여러 긴 문서 중에 이제 일부인데요. 자기 역할이잖아요. 태선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태선이 일단 제일 중요하죠. 불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 그래서 태선 총지휘, 현장은 총지휘하고 어디 뭐 자연 슈터, 우연 슈터 뭐 하고 누구는 뭐 맞고 얘들 다 여객 유도를 다 받고 이제 이런 걸 해야죠.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합니다. 승객 대피장소로 하고 선원들은 비상소 배치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걸 했어야 돼요. 이건 상식입니다. 이건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상식이에요. 그걸 전혀 안 했죠. 자기들만 빠져나갔죠. 지금까지 일단 좀 기본적인 걸 했고 이제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아직 근데 인양되기 전에 인양 작업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동거차도에 있는 아버님 이제 등 뒤로 이렇게 촬영을 한 건데요. 이게 조금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요것도 나오긴 하니까 하나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게 참 잘 안 지어지는 하이퍼보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1마일이 우리가 육지에서는 이 1609m거든요. 근데 이게 바다 마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마일은 우리가 사용하는 1마일은 1852m입니다. 1마일. 그렇게 계산하면 14마일에다가 1800을 곱하면
2.5kg가 나옵니다. 저 계산은 지금 그렇게 나온 거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마일은 다 바다 마일이에요. 이제 해경도 그렇고 해경이나 선원이나 다 바다 마일을 사용해 노티컬 마일을 사용하는데, 아무튼 참 뭔가 손버릇을 닿을 듯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맹골도, 그 다음에 혀거차도, 동거차도가 있습니다. 혀거차도, 동거차도 합쳐서 이제 거차도라고 하고, 맹골도하고 거차도 사이를 이제 맹골수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2, 3위로 물살이 마르다고 하는 것도 되잖아요. 세월호는 이제 거기를 빠져나왔어요. 참고로 근데 AIS 같은 경우는 이제 조작 뭐 의혹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조작을 했고 어쨌고 간에 이런 유해 운동은 했을 거잖아요. 이게 뭐 위치가 조금 틀어질 수는 있고 어디서든 간에 이런 운동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내려오다가 어느 시점에 돌아고 표류하는 형태는 했겠죠. 뭐 조금 뭐 움직일 수 있어도 아무튼 이런 형태는 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있죠. AIS가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해보면 이제 AIS가 좀 문제가 된 게 실제 병풍도 이게 있죠. AIS 정부가 제출한 AIS에 따르면 이게 선수라고 하면 세월호가 일하다가 선수가 이래 되고 이래 표류하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거는 병풍도를 등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표류하잖아요. 정부의 AIS가 그래서 이어서도 불신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런 게 또 있는데, 아무튼 뭐 각도는 어떻든 간에 세월호가 이렇게 내려와서 어디서 돌아서 표류하는 거는 형태는 취했을 거니까 이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 위치는 이제 이 근처일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호 실제 위치, 이제 최종적으로 AIS가 최종적으로 발신된 게 여기고, 최종적으로 조금 더 표류해갖고 이제 한 게 여기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조금 확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표류했고, 여기 좀 더 바다 떠내려가서 이 안에 들어갔고, 이 밑에 바다에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 처음에는 4월 16일 10시 반에는 선수 일부 좀 내놓고 있다가, 여기 나중에 4월 18일에 푹 들어가잖아. 그 위치는 여기다. 이거 뭐 스턴하고 바보죠. 바보가 선수, 스턴이 선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수가 저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침몰해 있었던 겁니다. 세월호는. 아무튼 그게 동거차도하고 2.5km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가족분들이 막 어머니들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2.5km면 사실 수영 잘하는 애들 그냥 수영이 가기만 해도 살아남는 거리인데,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 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건 관제 영상인데 이걸 여러분한테 뭐 해석하라고 드리는 건 아니고, 뒤에 거 보세요. 이 좀 확대한 거예요. 앞에 화면을 확대한 거예요. 관제 영상 이건 9시 17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세월호 보이길래. 여기 이제 이게 좀 있으면 배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이제 세월호 구조하려고. 그래서 이 글자들이 겹쳐가지고 세월이라는 글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이 시간 지나면. 그래서 대충 이 시간을 정한 거예요, 제가. 여기 세월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월하고 슬러시 있고 숫자 나오잖아요. 이게 속도입니다. 그렇거든요. 지금 둘라에스, 그 유명한 둘라에스잖아요. 둘라에스. 있죠? 그 다음 슬러시하고 속도 있잖아요. 그 다음 세월호가 있고, 이 글자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세월호 위치는 이 사람 2명 있는 여기가 실제 세월호 위치예요. 이게 여객선이라는 표시입니다. 관제, 이게 진도 VTS 같은 데서 이게 관제 영상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물론 옵션을 주기에 따라서 어떤 배만 보이게 해라. 또 표시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배가 다 보이게 선박들 표시한 거죠. 그치?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건데 실제는 배를 빼면 이거잖아요. 이 화면이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진도고 무슨 도 있잖아요. 이거 다 사람 살아요. 어쨌든 사람 사는데, 어디서 진짜 연근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물이 밖에 나오면 있으면 다 건져가요. 어선들이 다 건져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해경이 올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물 밖에 나오면 있으면 어선들이 다 건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런데 이래 됐던 거예요. 이미 세월호가 사고 날 때 물 위에 떠있던 배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실제 그 기사도 많이 났는데, 여기서 그냥 출발한 거예요. 어디서 뭐 대마도 출발하고, 이 대마도가 꼭 그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에만. 여기도 대마도가 있어요. 그 관매도에서도 출발하고 막 다 어디서 출발해도 20분 아니면 다 도착해요. 세월호 참사 해역으로.
그러니까 어선들과 구조가 가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서 다 죽은 거예요. 심지어 보세요. 뭐 그냥 이 시점에 하나 말씀드리면, 심지어 해양 경찰이 온 것도 알았잖아요, 학생들. 해양 경찰이 온 것도 알았는데 계속 방송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카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가만히 있으래. 일반인 승객부터 먼저 구하나 봐. 지금 언제 우리 나오라고 하나 길 정도 세우고 있다가 다 죽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도 불났는데 언제 우리 나오라고 하나, 불났는데 연기 나 우리 막고 있는데 그냥 대기하라니까 대기하다가 다 죽은 이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세월호는 절대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다음 조금 더 이제 뭐 상식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사실은 상식적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이쯤에서 대선 명령을 내렸어야죠. 그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끝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침몰할 때까지. 요 어딘가. 왜냐면 처음에 배 뒤지고 이제 배 막 급회전하고 이럴 때는 급선회 할 때는 일단 가만히 있으라 할 수 있어요. 이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해경에 신고했죠. 일단 해경이 뿐만 아니라 어선들도 다 이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신고가 됐고 하면 어선들도 몰려들고 해경도 오고 했으면 이 어디선가 이게 9시 20분, 뭐 30분, 이든 30분이든 그쯤에 퇴선시켰으면 끝난 거예요. 다 구조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때 퇴선시키고 진짜 수영만 해도 이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 다 양식장이 근처에 막 곳곳에 퍼져 있거든요. 양식장, 뭐 그물, 통발 이런 게 있으니까 그까지만 가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파도가 거세지도 않았고 바람이 세지도 않았고 밤도 아니잖아요. 밤이면 또 퇴선시키기가 조금 안 보이니까 밤도 아니고 한낮에 그냥. 그 다음에 수온도 따뜻하고, 이따가 타이타닉은 위험하잖아요. 수온이 타이타닉은 얼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퇴선이 또 다른 문제예요. 세월호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수장을 당한 거죠. 이렇게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아까 대충 어디서 이쯤에서 퇴선을 시켰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검찰 이제 수사 보고서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10시 30분 이전에 도착한 뭐 경찰이 파악한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실제로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어쨌든 뭐 저 뒤에는 뭐 해군 이런 거는 뭐 PK 함 이런 거는 뭐 됐고, 저는 그냥 사실 둘라에이스호 처음 도착했을 때 퇴선시켜서도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해가 큰 거잖아요. 둘라에이스나 드래곤 에이스 큰 거 두 대 딱 조금 멀리 떨어진 데 있고, 조그만 어선들 막 또 1, 2, 3 정도 있고, 어선 뭐 있잖아요. 어선 여러 척, 어선 30여 척 이런 거. 이런 애들이 갖다 나르고 했으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랬다 보니까 보세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이제 뉴스타파인데 어떤 민간 장수사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형님 배 넘어간다는데 안 가요? 이러니까 그 형님이 하는 말이, 야 그거 안 가도 돼. 다 구조돼. 진도 앞이라고 하니까 넘어가봤자 암초 걸렸겠지.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장수사들은. 얼마나 사람 죽을 일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구조할 수 있으니까. 어선들이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11시 40몇 분 되니까 박지영 씨, 아까 선언에 박지영 씨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예성 씨 한 명 있다고 하니까 혼자 직감이 배 안에 많이 있구나. 이래 생각하고 왔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민간 장수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이게 제 주장인데, 이거는 476명이 물에 젖는 사건이었어야 되는 건데 30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됐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족분들 보세요. 가족분들 사고 났다고 해가지고 가족분들 팽목항으로 막 밟았잖아요. 차를 막. 진짜 그 이야기 이제 몇 번 좀 들었는데 지금 정신이 나가잖아요. 사실 내 새끼 타고 있는데 내가 침몰했다 하면. 근데 사실 근데 언제 이제 전원구조 나오고 하니까 얘 옷 갈아입을 옷 준비해가지고 가셨잖아요. 대부분이 젖었다고 생각했으니까. 보세요. 낮입니다. 다 보이고 시야도 좋고 파도도 잔잔했고 한겨울도 아니어서 수온도 그렇고 퇴선을 시키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라이스 문예식 선장님 미체판 나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거를 이게 또 안 되나요, 간단 지금? 안 되네요. 이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또
이 뭐냐면 바로 며칠 전에 6월 20 며칠이죠? 6월 20 며칠에 콜롬비아에서 유람선 하나 침몰했잖아요.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또 어쨌든 뭘 포기해야 되는 거지? 마우스를 포기하셔야 되겠다. 이거 왜 안 되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사람. 요거를 좀 쉬는 시간에 하기로 하고 일단 그냥 뭐 특별한 영상은 아닌데 그 쉬는 시간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대신에 그걸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다 4층에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뭐 흔들흔하다 이제 확 앉아요. 그건데 영상인데 자 이게 얼마 전에 2월 25일 현지 시각 이제 엘 알미란테 건데 찾아보니까 알미란테가 그 우리 영어로 에드머럴 제도 해군 장성 그건데 브락스페인어로 엘 알미란테 호가 이제 참 제도 호가 침몰을 한 건데 160여 명이 탑승했고 지금 현재 가장 어쨌든 최근 소식은 9명 사망, 28명 실종. 사실 지금까지 실종이면 사망이죠. 그래서 총 37명 사망으로 봐야 됩니다. 자 봐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보면 지금 막 주변에 이 영상 보다 보면 막 주변에 돌아가요. 막 다 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몇 킬로도 아니잖아요. 옆에 그냥 수영만 해가지고 옆에 갈 수 있는 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왜 사망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지금 아직은 지금 뭐 원인 조사 중인데 아주 최근 일이니까 정원 초과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침몰 원인은 현재 밝혀져 있지 않다. 뭐 외신 좀 찾아봤거든요. 이런 거는 찾아봤는데 침몰 원인은 현재 밝혀져 있지 않다. 근데 지금 생존자가 증언하기로 아무도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이게 또 결정적입니다. 여러분 구명조끼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피해가 커져요. 보세요. 자기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구명조끼 안 입은 사람들이 집단에 물에 빠지게 되면 수영 못하는 사람들이 잡아당기게 돼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가요. 그래서 서해 페리오 같은 경우 준비 없이 확 넘어갔잖아요. 서해 페리오. 그러니까 다들 세월호는 전원 거의 대부분이 구명조끼 입고 1시간여 기다리다가 간 거잖아요. 다 옷을 구명조끼 다 입었어요. 구명조끼를 안 입고 집단으로 바다에 떨어지면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죠? 이건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도 구명조끼 안 입었잖아요. 이 아까 37명 중에 수영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이 막 붙잡아 버리면 잠깐 땡기고 이 힘이 또 엄청나거든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강에서 애기 몰다가 빠졌을 때 아빠가 도우러 갔다 같이 이제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애기가 땡기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뭐 수영 선수도 아니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누굴 구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그냥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이 사례보다 더 중요한 건 세월호는 다 구명조끼를 다 입었던 거예요. 시간도 충분했고 그래서 그냥 차근차근 나왔으면 다 살았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입니다. 세월호 4월 15일에 멀쩡할 때 사진입니다.
이제 이건 세월호 도면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길쭉하죠. 이제 길쭉하니까 조금 뚱뚱하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층 이게 참 영어를 번역해갖고 내비게이션 브리지 데크, 정확하게 정직하게 번역해서 항해 선교 갑판, 뭐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내비데크라고 합니다. 5층 내비데크 앞쪽에 조타실이 있어요. 5층에 앞에 조타실 있고 3층 4층이 다 객실이에요. 학생들, 다른 학생들이 다 여기 있었고, 1층 2층이 화물이 있고, 지하 1층이 기관실 있고 평형수 있고, 그죠? 발라스트가 평형수예요. 발라스트 탱크, 이 평형수 탱크를 말합니다. 이번 주부터 지금 화물칸 수색, 지금 못 보시나요? 거치대 세우로 화물칸 수색이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까지 지금 3층, 3, 4, 5층에서 미수자가 계실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람 있는 거주구역이잖아요. 3, 4, 5층이. 3, 4, 5층을 수색을 했고, 이제부터 1, 2층 수색을 이제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기서는 뭐 또 하나,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물속에 있던 세월호에 사실 우리 못 들어갔잖아요. 뭐 가족분들 근처에도 못 갔는데 뭐. 인양. 그래서 동거차도에서 감시하신 거잖아요. 지금 가족분들이. 인양 작업하는 애들 그랬더니 막 바지선을 돌리고 있잖아요. 막. 가족분들이 감시를 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 작업하는 바지선을 돌리고 또 거기서 가족분들이 망원경을 보고 이제 그쪽으로 빛을 쏴버리고 막 생쇼를 했는데. 그게 진짜 너무 좀.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지난 3년 동안 또 우리가 세월호 물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것처럼 화물칸은 중국인만 들어가게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걔들이 뭘 들고 나오는지 뭘 들고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세월호는 6층짜리다.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6층짜리 빌딩이다. 좀 길쭉한 그런 빌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제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좀 자세하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는 뭐 이게 참 진짜 뭐 세월호 하느라고 그냥 선박도 공부하고 선박과 관련 역사책도 보고 막 했는데, 아무튼 이제 세월호는 깊이 146m, 뭐 이해됐죠? 146m는 상상하세요. 일단 상상을 해내셔야 되고, 폭이 22, 높이 24. 지금은 누워있으니까 폭이 높이죠. 좌연으로 누워있잖아요. 폭이 높이가 되어 있는 거고, 최대 탑재인은 900대고, 이제 이거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밑에 3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는 어쨌든 일반인들한테 톤은 무게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무게로서 1톤은 1000kg이다. 그 개념은 어쨌든 이 밑에 3개는 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하 중량이라고 하는 거는 짐을 하나도 안 실은 세월호 배 자체의 무게, 6,100톤. 그러니까, 6,000톤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6,000톤 평소에 6,000톤 들고 다니는 사람 잘 없잖아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엄청나구나. 이제 일단 녹음하면 되고, 재화 중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쌓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 그게 재화 중량이고, 경화 중량 톤수, 재화 중량 톤수, 이 두 개를 합한 게 만재 배수량 또는 만재 배수 톤수라고 해갖고 9,900입니다. 거의 1만 톤짜리 물건이죠. 1만 톤짜리가 물 위를 이제 돌아다닙니다. 이게 무게 개념이에요. 근데 요거는 알아는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도 총톤수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알아는 둬야 되는데, 이게 부피 개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단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 다 이따가 무선 통신 이런 것도 다 쉽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려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선박법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이 법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박법에 사용하는 톤수가 국제 총톤수, 총톤수, 순톤수, 재화중량 톤수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아무튼 국제 돌아다니는 배는 이런 걸로 쓸 거고,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건 총톤수를 쓰고 하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자체가 알 필요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각 선박 톤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는 또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시행령을 가봤죠. 가보면 이런 규칙이 있어요. 시행 규칙이죠. 이런 규칙에서 법으로 정해요. 어떻게 이거 가보면, 여기 가보면 공식도 나오고 하는데, 내가 왜 웃냐면 0.2 더하기 0.02 곱하기 로그 10의 V 로그 정말 내가 진짜 오랜만에 봤습니다. 로그 여러분도 로그
뭐 이공계 분들은 로그 지금도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대학 참 고등학교 때 이후로 로그를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추억의 로그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좀 왜 드리려고 하냐면 총톤수는 부피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 세 개는 다 부피 개념이에요. 왜 지금 이게 한국인들이 이 부피 개념이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부피로서의 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나 빼고는 다 아는데 나만 모르나 이런 좀 걱정을 하시기도 하던데 이건 이 업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업계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톤을 부피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업계에서 그냥 누구도 잘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업계 용어인데 왜 이런 게 있냐면 보세요. 여러분이 뭐 배의 선주거나 아니면 뭐 화물을 싣고자 하는 사람이거나 할 때 얼마나 실을 수 있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피가 중요해요. 사실 무게보다도. 그래서 그걸로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배 주인도 그렇고 뭐 이걸 맡기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이걸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피, 역사적으로 그래서 부피가 중요해 왔고 그래서 부피 개념으로서의 톤수가 발전해 왔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국가 입장에서는 또 돈 번 거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피 개념이 계속 정착이 돼서 이제 발전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총톤수는 어쨌든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우리 뭐 로그 지금 계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총톤수는 어떤 거냐면 선박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갇혀진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박에서 밀폐된 공간. 그 앞에 갑판 이런 데 뭐 짐싸할 수 있는 공간 빼고, 그죠? 어쨌든 밀폐된 공간, 그거의 부피를 구해서 아까 그 로그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총톤수가 나와요. 이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총톤수가 나왔고, 순톤수는 뭐냐면, 총톤수에서 돈 버는 거하고 관계없는 거 다 뺀 거예요. 조타실 갖고 돈 벌진 않잖아요. 이런 거 빼는 거예요. 뭐 기관실 이런 거 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냐면 주로 화물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돈 버는 공간이잖아요. 딱 돈 버는 공간. 여객 공간, 화물칸 이런 게 딱 돈 버는 공간. 그것만 쓰는 게 순톤수예요. 어떻게 보면 세금이나 뭐 수수료 이런 거는 요거를 대상으로 매기는 게 맞잖아요. 돈 번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됐죠? 그냥 부피 개념으로서의 톤수를 이 업계에서 쓴다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연히 세월호가 이 두 개가 숫자가 비슷해요. 그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그죠? 뭐 배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배는 부피가 작고 무거울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군함은 좀 그렇지 않겠어요? 군함은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키가 180이지만 몸무게가 60kg일 수도 있고 사람이 키가 160이지만 몸무게가 100kg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연히 비슷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아무튼 세월호 그래서 다른 기준 이따가 타이타닉 이런 것도 총톤수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위해서 부피 개념으로서의 총톤수가 있다. 이 밑에 세 개는 그냥 무게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무게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세월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각 층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이 선원재판에서 만든 모형이에요.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한 층 한 층이 분리돼요. 그러고 각 층이 막 다 돼 있고, 이따가 다 보여드릴 텐데, 일단 전체 외형은 이러합니다. 150분의 1로 만들었어요. 이제 선미, 배 뒷부분, 선미 부분을 볼게요. 선미 부분에 이걸 램프라고 하는 거죠. 이제 RAMP. 이게 쫙 내려가가지고 그 위로 자동차가 올라오는 경사로잖아요. 이런 걸 로로 여객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면 또 그러니까 LOLO 아로인데 롤로 여객선이 되는데 어떤 거냐면 이게 완전히 그냥 쫙 그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데 물이 셀 가능성이 높죠. 그죠? 이게 이제 내려오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딱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막 이걸로 날라야겠죠. 짐을, 화물을. 그죠? 이렇게 날라야 될 거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이게 내려오니까 여기로 차가 쫙 올라가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선미 좌현 램프는 인양하면서 무슨 걸린다고 잘랐잖아요. 그것도 진상규
해명해야 돼요, 지금. 사실 이게 뭐 보기에는 이랬는데 이게 40톤짜리인데 인양할 때 1톤, 2톤도 굉장히 잘 계산해야 들어올리고 하는 건데 40톤짜리 물건을 뭐 계산을 잘 못하고 뭐 몰랐다. 열려 있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이게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덜렁덜렁 할 건데 배불에서 몰랐다면서 열려 있길래 잘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해수부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40톤짜리 물건을 뭐 몰랐다. 열려 있는지 몰랐다. 근데 걸리니까 잘랐다. 라고 우리는 통보받은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선미 아랫부분에 이제 요것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배는 어떤 거냐면, 선수, 그죠? 우리가, 여기 5층, 여기가 조타실이에요. 5층 선수, 배 앞부분에 조타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타실이라는 건 타를 조종하는 방이죠. 조타실 안에는 조타기가 있겠죠. 이제 우리 핸들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콩글리시잖아요. 자동차 핸들, 뭐 스티어링 휠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는. 미국 가서 핸들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핸들 같은 조타기가 있겠죠. 조타실에는 조타기가 있겠죠. 타를 조정하는 기계잖아요. 조타기는. 이 핵심은 이게 타라는 거죠. 러더. 영어로는 러더 또는 방향타. 이게 움직이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는 핸들 빡 돌리고 바로 우회전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이제 배가 우회전하는 건 이 타가 뒤에 있잖아요. 배가 우회전하는 원리는 뭐냐면, 가다가 앞에 조타실에서 타를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요게 쫙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됐죠? 가면은 가다가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물의 저항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던 얘가 엉덩이가 이렇게 빠집니다. 이해되죠? 지금 우회전이 됐잖아요. 이렇게 가면. 됐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배는 자동차는 틀면 바로 하지만, 이거 틀었다고 바로 안 움직입니다, 배는. 일단은 한동안은 바로 가다가, 약간 봐요. 처음에는 이렇게 엉덩이가 왼쪽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이게 좌회전하는 느낌을 받다가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이제 배가 이렇게 가다가 우회전을 걸면 약간 이렇게 가요. 이걸 킥이라고 하는 현상이라고 한답니다. 저도 뭐 킥이라는 현상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우회전을 합니다. 됐죠? 그죠? 그게 이제 이 타가 딱 해가지고 이렇게 우회전을 한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펠러가 있고, 이게 이제 추진력을 주겠죠. 세월호는 방향타가 있고, 그 다음에 축이, 프로펠러 2개입니다. 축이 2개고, 타가 하나고, 2축 1타선, 이래 부릅니다. 그 다음, 이제 각 층마다 다양한 선실이 있고, 편의시설이 있고, 조타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명거리 있고, 슈터가 있다. 자. 자세하게 하려고 하니까 한정 없겠죠. 이게 보니까 한정 없이 가는군요. 조금은 더 어디서 끊기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좀 설명을 하면은 뭐 일단 해봅시다. 자세하게 하는 게 필요하니까. 팽창시 구명된 목은 있다가 뭐 구명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탕 터트리면은 이제 고무 보트가 되는, 동력이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빨간 거. 지금 스텔라 데이지오도 그거 잡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데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이 슈터가 뭐냐면, 슈터가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슈터긴 한데, 그 팽창시 미끄럼틀 있잖아요. 우리 비행기가 불시착하면 바다에 팡 터트리면 미끄럼틀이 나오잖아요. 그거라고도 하는데, 세월호에 있는 건 어떤 거냐면 미끄럼틀은 아니고 튜브죠. 사실 그 안에 들어가서 나가는 거. 이해되죠? 튜브 안에 완전히 그 위를 미끄럼틀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 튜브 안에 사람들이 와서 쭉 나가는 거죠. 이게 북신북신하고. 그죠? 그게 슈터입니다. 세월호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상 5층이 있잖아요. 물에 뛰어들더라도 바로 뛰어내리면 위험하니까 그런 거예요. 요게 슈터입니다. 요게 터지면 여기 뭐가 딱 튜브 같은 게 하나 생기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터지면 팽창식 공보트가 된다. 이해되죠? 그런 게 팽창식 구명된 목과 슈터다.
자, 이제 옥상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뭐, 이건 간단하게, 어쨌든 뭐, 굴뚝 있고, 레이더 있고, 안테나 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이 학생들이 전날에 불꽃놀이 한 장소가 옥상입니다. 선버스테이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 5층 보겠습니다. 이제 5층 이게 도면이고, 아까 검찰이 만든 그거를 이제 뚜껑을 뜯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층만 나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이건 도면이고요. 5층은 앞부분에 조타실이 있고, 뒤에 CR, 크루라고 하잖아요. 크루 선원들. 크루, CR룸은 선원들 방이고, 로얄실은 단원고 선생님들이 머물렀고, 뒤에 유병원의 전시실이라고 하는, 뭐, 전개 주간 부분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5층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면은 이렇고, 모형으로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 이제 딱 뜯어서 5층이 보였는데, 여기 이제 구명벌이 쫙쫙 있고, 뒤에도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조타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원들 방 있어요. 로얄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구명벌 있고, 슈터가 있어요. 이쪽에, 이 5층 뒤쪽에. 여기서 구명벌 문제, 5층 얘기하면서 구명뗏목 문제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우선 기존 어떤 통념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통념이 있냐면 세월호에서 구명뗏목이 부실하게 점검이 되고 구명뗏목이 부실해서 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뭐 구조적인 비리와 모순을 드러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구명뗏목 문제를 정확하게 좀 보겠습니다. 세월호에 이따가 뭐 다 한번 분석을 하겠지만 이형래예요. 이게 이형래가 세월호에 올라타서 구명벌을 수동으로 이탈시키고자 하였으나 단 2개만이 바다에 투하되었고 그 중에서 정상 작동된 건 하나다. 세월호에는 총 44개의 구명뗏목이 있었는데 하나 터졌다. 너 인간적으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음 이거는 수동 이탈 얘기고 다음으로 배가 침몰하면 수심 3, 4m 정도 가라앉을 시점에 수압 이탈 장치가 풀리면서 자동으로 뗏목이 수면 위로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가 계속 침몰하면 이게 줄이 있거든요. 줄이 당겨지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이게 펼쳐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후 계속해서 선박이 침몰할 경우 2차적으로 구명뗏목과 받침대에 있는 자동 작동줄이 풀리면서 자동으로 팽창되어야 하지만 참사 당일날 하나도 안 터졌다. 완전히 가라앉았는데도 들어갔는데도 하나도 안 터졌다. 이 뭔가 구명벌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 아 근데 부실하지 않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실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리고 이 뒷페이지 보시면 어떻게 됐느냐? 아 너무 이른 시간인가요? 4월 28일 새벽에 4개가 떠올랐어요. 4월 16일에 떠올랐어야 될 게 28일에 이르러서야 4개가 자동 이탈한 거죠. 자 정리합니다. 해경이 올라타서 수동으로 막 걷어차고 막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고 했는데 어쨌든 2개만 떨어졌고 페인트 칠돼 있고 막 페인트가 붓고 해가지고 떨어지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떨어뜨리고 나서 작동줄을 당겨야 되거든요. 어쨌든 하나 당겨가지고 하나 터졌어요. 당일날 하나 터졌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수동은 또 수동 문제고 그 다음에 수동이 그렇다 하더라도 원래 배가 침몰하면 이건 무조건 배가 침몰했으면 무조건 도움이 돼야 되니까 이건 자동으로 무조건 터져야 돼요 이거는. 근데 4월 28일에 4개가 올라온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볼게요. 어떻게 했냐면 실제 25인승 구명뗏목이 4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14개씩 2줄 28개, 여기 7개씩 2줄 14개, 합이 42개, 그 다음에 뒤쪽에 4개, 46개가 있죠. 그림에는 46개가 있는데 여기에 없어요. 요게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는 2개가 없었어요. 2개를 구명벌 점검업체가 그냥 자기 갖고 있어서 어차피 44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니 왜 2개를 뺐냐 하니까 어차피 세월호 최대 탑승 인원이 900 얼마잖아요. 근데 25인승 40개만 있어도 일단 1000명 커버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2개는 우리가 자칫 보관했다. 44개 그까지는 일단 문제는 없다 치고요. 아무튼 44개가 있었어요. 근데 9시 44분경 이영래가 세월호에 올라타서 45분경부터 자연에 있는 구명뗏목을 투하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2개 조, 4개는 안전핀이 안 빠져서 못 떨어뜨렸어요. 근데 2개가 떨어졌어요, 바다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작동줄 하나 당겨가지고 하나가 펼쳐졌습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그걸 또 그림으로 볼게요. 이영래가 여기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영래가 이동한 위치가 이렇게 이 뒤로 가가지고
이 계단 지금 3층입니다. 배가 기울어가지고 이게 3층이고 3층에서 4층 가고 계단으로 4층에서 5층 가고 5층 선미에서 선수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로 온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지금 이건 5층입니다. 5층의 조타실이잖아요. 그죠? 5층 좌연에 있는 이 14개에 대해서 이걸 한번 터뜨려 보겠다고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놈이 근데 지금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보세요. 여기 없잖아요 지금. 그죠? 이 선수 쪽에 2개는 있고 요거는 없잖아요 지금.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없는 거예요. 선수 쪽에 2개는 있고 이게 없거든요 지금 현실에. 근데 이놈이 진짜 좀 괘씸한 게 뭐냐면 이놈이 이거를 건드려 보지도 않아요. 이거는 본인도 건드렸다 주장 안 합니다. 이거를 터뜨렸으면 차라리 여기에 이제 승객들이 있거든요. 이 중앙에. 그럼 승객들이 보고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이 시점에 이 앞에 거 터뜨려 본들 이놈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조타신 분들밖에 없어요. 아무튼 지금 왔어요. 왔고 보세요. 그림 보면 저 그냥 그 1번 임의로 번호를 붙여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라고 임의로 번호를 붙이면 7번, 7번 건드려 봤는데 안 떨어지더라. 그 다음에 왜 멈추나요? 또 가끔 또 이럴 때가 있죠. 오래된 거 아, 됐다. 그러니까 7번 안 되더라. 그다음 1번, 2번, 3번을 또 건드려 봤는데 안 떨어지더라. 1번을 건드려 봤더니 발로 차고 했더니 떨어지더라. 2개 떨어졌죠. 그 다음에 요게 또 동영상인데 이게 되나? 되려나? 안 되네요. 이거는 지금 이게 이형래예요. 이형래가 이 보통 지금 이건 일단 보여드릴게요. 다시 해주시네 영상을. 얘가 지금 박상욱이고 얘가 조준기입니다. 박상욱이 핵 입마가 올라가요. 조타실. 이 영상이 일반적으로는 박상욱이 조타실 올라가는 영상으로 흔히 보는 영상인데 여기서 잘 보면 이게 이형래가 영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명볼 작동줄을 당긴 거예요. 아까 2개 떨어졌잖아요. 작동줄을 당겨야 펼쳐져요. 그죠? 안 그러면 그냥 하얀 거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영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 펼쳐졌잖아요. 이거 펼쳐진대요. 됐죠? 자, 세월호가 보유한 44개 가운데 작동을 시도해본 것, 일단 작동을 시도해본 것 아까 7번, 3번, 1번 6개 시도해봤잖아요. 건드려본 게 6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다 건드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하나라도 더 터지고 해야 되는 건데 다 건드려보지도 않았다는 게 있고, 일단 두 번째, 해경이 이동했던 자연 쪽에만 16개가 있었는데 작동은 6개만 해봤고 자연에 있는 것도 다 작동을 시도해보지도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결정적입니다. 한 개가 펼쳐졌는데 거기에 누가 탔어요? 아무도 안 탔어요. 아까 한 개 이거 펼쳐지고 이게 아무도 안 탔어요. 아니 승객을 대선을 안 시켰으니까 뭐 탈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명벌이 보세요. 구명벌이 부실했던 건 맞아요. 아까 페인트 칠 때 있고 막 발로 차고 해도 안 떨어지고 이건 잘못된 거죠. 부실하게 점검했어요. 근데 있는 것도 다 터뜨려 보지도 않았고, 터뜨려 본들 아무도 안 탔어요. 그래서 구명벌 이 문제를, 부실 점검 문제를 본질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다음이 뭐냐면, 이따가 이건 다음 주에 보는 건데, CN235라고 하는 이 비행기는 지가 5개 구명벌 갖고 있는데도 안 떨어뜨려요. 세월호 현장까지 와놓고. 그 다음에 1, 2, 3 정도 구명벌 항목이 있는데 안 떨어뜨려요. 그래서 부실하게 점검한 건 맞는데, 부실 점검 문제를 본질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갈게요. 그 다음에 5층, 아직 지금 5층 얘기하는 과정이에요. 5층에 구명벌이 있기 때문에 5층 하다가 구명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기적 얘기인데, 이거는 오마이뉴스입니다. 이 표현은 이 오마이뉴스 표현입니다. 좀 인상적이죠. 어쨌든 우리 기적을 울린다, 삐 하잖아요. 그 기적을 울렸으면 미라클이 가능했다, 이런 건데 이 오마이뉴스가 이 저작권을 내가 인정해주고, 기적이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이걸 돌리면 쨍쨍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기적을 울렸으면 또 대선 신호가 뽑혀요. 대선 신호는 7번, 장음 7번 쨍쨍 하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잠깐 약간 이게 웃긴 얘기를 하나 드리면, 저희 이제 시민연구원 중에 선언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자기가 선언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언 이제 후배 선언 교육을 할 때, 야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퇴근 신호가 뭐냐? 라고 하면 답을 이렇게 해야 돼요. 잠금 취례입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후배가 대답할 때 찡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도 있더군요. 그걸 읽고 했다는 뭐 그것도 틀린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제 그렇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선원들은 그건 다 알아요. 알파요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실수도 하는 것처럼 다 아는 거예요. 선원들은 안 한 거죠. 그래서 곳곳에 이 비상 기적 이건 오하마나호, 정해진 해운의 세월의 쌍둥이 배라고 부르는 오하마나호를 이제 검찰이나 특조위나 현장 검증을 했죠. 오하마나호 보니까 다 이렇게 있더라. 그래서 곳곳에 비상시 안전수칙, 수칙이 있고 대본 신호에 대한 설명도 있고 해서, 아니 뭐 이거는 조금 내가 이 승객들이 뭐 정신이 없어서 그거 들여다보고 읽을 시간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기적을 울려서도 신호를 할 수도 있었죠. 그 이제 기적이 5층에 또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기적의 위치를 보세요. 기적의 위치는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가 아까 조타실의 1, 2, 3장이 갖다 대갖고 선원 구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선원도 올릴 수 있었지만 해경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올렸죠. 그래서 선원들도 안 올렸고 해경도 안 올렸어요. 이제 4층 왔습니다. 아 근데 4층에서는 이게 돼야 되는데, 그건 될 건데 AVI 파일은. 자, 4층은 전부 객실이죠. 전부 객실이죠. 4층 선수 S4, 이게 남학생 방이에요. 선미의 SP1, 2, 3 여학생 방이고. 자, 근데 다 이제 학생들 방인데, 여기서 이제 좀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해야 된다면, 선미 SP1, 2, 3의 여학생들은 111명이 배정됐는데, 그 중에 29명이 탈출했습니다. 근데 선수 S4는 남학생 50명 중 3명밖에 탈출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참 가슴 아픈데 111명 중에 29명 탈출한 걸 많이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봐요. 배는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세월호가. 그러면 이제 이 뭐 너드 방에다 학생들 쏠렸겠죠. 쏠렸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캐비넷 쌓고 해가지고 문으로 나왔어요. 학생들 나온 거예요. 복도만 나오면 그 다음에 이걸 나가기만 하면 받은 거예요. 여학생들은. 그런데 남학생들은 더 훨씬 힘들어요. 여기서 쏠렸겠죠. 쫙 쏠렸다가 힘들게 이걸 나와도 복도를 쫙 이게 다 나와야 되고, 나오고 나서 또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나오고 나서 배가 덜 기울었을 때는 이쪽 3층 이제 자연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데, 4층 여기도 물에 잠기고 나면 이제 이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훨씬 어려워요. 남학생들이 나오기가. 그러다 보니까 남학생이 훨씬 6%밖에 안 되잖아요. 생존율이. 여학생들은 훨씬 더 많이 살았죠. 이런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4층 선수 S4는 이따가 한 번 더 얘기가 나옵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4층 선수 S4. 이따가 해경이 보고 외면하는 그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4층에는 어쨌든 이런 구조입니다. 그거는 이제 모형으로 보는 거고요. 이게 이제 4층 선수 큰 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바로 아까 승객을 대기시켜야 되는 대피 갑판입니다. 여기가. 4층에 2개가 있고 3층에는 좌연에만 있습니다. 승객들 거기 갖다 놨어야 돼요. 그거는 너무 상식적인데 그걸 안 했죠. 다음, 이제 이거는 미술자분이 이거는 선수 선미고 이쪽이 자연 우연은 지금 조은아 양 이거는 확정이 됐죠. 나중에 이때 이 뉴스는 추정이라서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 밑으로 뚫고 들어갔더라고요. 작업하시는 분들이 뚫고 들어가서 여기가 아까 봐요. 4층 선미 SP1, 2, 3 여학생 방이잖아요. 거기서 조은아 양이 이때 확인되기 전에도 조은아 양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어요. 4층 선미는 이제 여학생들 방이니까 가능성이 높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뒷화면이 됐다. 이거 됐다. 보세요.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쯤 9시 40분쯤 됐고, 4층 잠겼고, 이제 50분쯤 됐고, 그 다음, 이게 4층에 있는 구명벌이 잠기면 10시 넘은 거예요. 자, 10시가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시 10분, 20분 하는 거죠. 10시 좀 넘어가다가,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학생들이 이거 우현이잖아요. 이 유리를 깨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러다가 이제 넘어가고 이게 우리가 이제 익숙한 잘 아는 그 화면이잖아요. 이랬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2018년 4월 16일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인데 이 계속되는데 폭 내려가는 거는 4월 18일에 폭 내려가잖아요. 일단 계속 가요. 그러다가 이거 한 번 더 볼 건데 이따가 자 이틀 동안 떠 있었잖아요. 이틀 동안 떠 있는 동안에는 공기의 힘으로 떠 있는 거예요. 공기가 힘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어쨌든 공기가 짱이에요. 공기가 빠진 이상은 이제 더 무거운 쪽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세월호는 왼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왼쪽으로 화물이 다 쏠린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더 무거우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됐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왜냐? 일단 처음에 또 그 설명도 해야 되는구나. 처음에 왼쪽이 먼저 내려왔잖아요. 선미 쪽으로 침수가 됐을 거니까 아까 램프 이런 쪽으로 그쪽이 더 무거우니까 그쪽으로 먼저 그 다음에 들어갔을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게 또 중요합니다. 세월호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왜곡이 있어요. 그림이. 왜냐하면 수심이 40에서 44라고 합니다. 세월호 수심이 40잖아요. 봐요. 왜 뭐 딱 정확하게 말하자는 건 밀물 썰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밀물 때 44까지 되고 썰물 때 40까지 되는 거예요. 수심 40 정도라고 치고 세월호 길이가 146이잖아요. 지금 약간 왜곡이 있죠, 그림이. 그죠? 그러니까 3배를 넘어야 되잖아요, 지금. 세월호 길이가 수심의 3배는 넘어야 돼. 4배가 돼야 되잖아요. 4배는 아니구나. 3배는 넘어야 되는데 지금 3배 안 넘죠? 지금. 조금 왜곡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굉장히 얕아. 세월호에 비해서. 그죠?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세월호 지금 이게 22잖아요. 요거 배 정도 돼야 되네. 어쨌든 맞는데. 아무튼 지금 땅에 닿은 겁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땅에 닿았어요. 그죠? 이것도 땅에 닿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왼쪽에 이걸 1m 정도 흙에 들어갔다. 자연이. 그래서 인양할 때 선수 들기를 한 거잖아요. 요겁니다.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이제 이래가지고 왼쪽으로 기울었다. 화물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선미 쪽으로 침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쪽이 무거워서 그쪽이 먼저 가라앉는 방향으로 간다. 이제 9시 50분이다. 이제 10시쯤 됐다. 이러다가 왼쪽, 뒤쪽이 무겁기 때문에 뒤쪽부터 먼저 신고를 한다. 그때 3층, 이제 우현 4층 아이들이 유리를 깨려고 했지만 안 깨졌다. 이거 땅에 닿은 겁니다. 지금 닿았어요. 이렇게 이틀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딱 붙잡고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얼마든지 그냥 붙잡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다 다음 주에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이틀 있었어요. 이렇게 이틀을 있다가 공기 빠지고 나면 이제는 더 무거운 쪽으로 침몰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이때 자연스럽게 좀 왼쪽으로 지금 누워야 되는데 조금 너무 이때 갑자기 힘을 받고 막 움직이는 것처럼 되는데 아무튼 이때부터 지금 왼쪽으로 이제 해가지고 앞쪽으로 쿵 했다. 여기 있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왜 이거 보여드리냐면, 아까, 그죠? 세월호는 회전 운동과 침몰 운동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위에 우현이 있잖아요. 우현 때 여기 보면 그 박모군 있었던 여기 이거 깨려고 하지만, 그걸 쾅 깨려고 했지만, 이게 이제 안 깨졌죠. 그래서 사망을 하는데, 이 얘기는 좀 왜 드리냐면, 아까 그 방 깨려고 했던 그 방이 B19방이에요. 근데 그 박수영 군이 시신은 F4에서 발견이 돼요.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어쨌든 B19에 있던 친구가 F4에서 발견이 됐다는 거는 일정한 시간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 몇 초인지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에어포켓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포켓, 자, 세월호가 이틀 동안 떠 있었잖아요. 그러면 에어포켓은 일단 있는 거예요. 아, 있으니까 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승객이 호흡할 수 있는 공간에 유의미한 위치에 그렇게 공기가 있느냐, 그게 가능성이 낮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런 여객선, 이런 거는 수밀 구조가 있고 풍무밀 구조가 있는데 선박이, 그다음에 또 수밀 구역이 있고 풍무밀 구역이 있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수밀이 제일 좋은 거예요. 물 한 방울 안 들어오게 밀폐를 하는 게 수밀이고, 풍무밀은 비바람만 막아주는 수준으로 하는 게 풍무밀입니다. 세월호가 그 1층, 2층까지는 수밀을 돼 있고 3층 밑으로 이제 위로는 풍무밀 구조예요. 그냥 들어가요. 우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쨌든 언젠가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객선은 그래도 여객선을 전부 뭐 철통같이 막아놓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에어포켓의 가능성은 낮다는 거는 맞아요. 아무튼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B19에 있던 애가 어쨌든 F4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잠수가 들어가고 뭔가 조치가 취해졌어야 돼요. 국가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것도 다 이제 차차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되나? 잠깐만. 이 소리는 또 되나?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해경이 공식 자기들 이건 뭐 잠수 로그북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들 이거 여러분 프린트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초 입수 13시, 출수 13시 10분, 이게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게? 봐요. 다음 입수 13시 10분, 출수 13시 20분. 세 번째 거는 정말 입수 15시, 출수 15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잠수를 안 한 건데, 자, 어쨌든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최초 입수는 13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리기를 기원해 보는데. 우리 그 헬기가 현장에 두 대가 도착했는데요. 헬기에 다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갈게요. 뭐냐면 지금 누구하고 누가 통화하냐면 중앙 119라고 하는 거는 소방, 119는 소방이잖아요. 소방은 안행부 후속이죠 당시에. 어쨌든 지금 국민안전처럼 모아놨는데 또 국민안전처럼 또 해체되죠. 적응 교체되고. 아무튼 소방 쪽에서 해경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2시 15분이면 자기들 입수하기 또 전이잖아요. 자, 12시 15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 물하고 관계되는 게 꼭 해경, 해군만 있는 게 아닌 게, 우리 한강에서 사람 뛰내리잖아요. 그럼 그거 구조하는 사람들이 119예요. 그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한강에 이렇게 물살이 빠르다 이거예요. 그런 급류, 영산강, 어쨌든 이런 데서 구조하는 게 119가 합니다. 소방 전문, 잠수 전문 요원이 있어요. 소방 쪽에도. 자, 소방 헬기가 현장 위에 가서 뛰어내릴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해경한테 전화해서, 해경이 일단 현장 책임자니까 우리 지금 뛰내릴 준비됐는데 어떡할까요? 상황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앙일보 전문가입니다. 예. 우리 그 헬기가 현장에 두 대가 도착을 했는데요. 헬기에 다 순환 구조대원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몰한 배 안에는 요구 조자가 있는지, 저희들은 바로 그러면은 투입을 해서 구조가 가능한 대원들이거든요. 아까전에 혹시 목포 상황실로 이렇게 서로 연락 그렇게 안 들으셨나요? 그거는 제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소방관대청 직속기관이라서 아까 저희들 출동하는 해경 상황실에 장영철 경위님한테 청구를 그래요? 네, 좀 바꿔드릴게요. 보관계에서. 장영입니다. 네, 장경희님 중앙조본부에 강남입니다. 저희들 헬기가 이미 도착해 있는데 아직 지금 별도의 지시를 못 받았는 모양이에요. 저희들은 헬기에 순환 구조 전문대원들이 다 탑승을 했거든요. 그 배 안에 요구조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그냥 투입을 해서 잠수를 해서 출동이 가능한, 구조가 가능한 대원들인데요. 요구조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잠깐만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어떤 내용이세요? 아,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우리 저 중앙119 구조본부 헬기 탑승 대원들이 예, 예. 현재 그 2대가 현장에 도착해 있고요. 예. 상공에. 예. 근데 그 직원들이 다 순환 전문 구조대원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침몰 선에 안에 요구조저가 있다고 그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잠수가 가능한 직원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들어가봐야지 알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그 통신 구조망은 아까 VHF 그걸로 그 신청을 했는데 따로 저희들이 그러면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하고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드리면 되는지요? 아,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뭐 제가 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끝나요, 이 통화가. 이제 끝난다. 여러분, 뭐 굉장히 감명 깊은 통화를 하나 들으셨는데, 이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희한하고 전화를 몇 번 돌리고 하고, 다음 준비돼, 바로 뛰내릴 사람들인데, 지금 뛰내리지 못하게 하는데, 참, 이게 다 해명돼야 되는 의혹입니다. 이 시점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해경이 배제한 존재를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대한민국 해경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대한민국 해경은 일단 누구를 배제하냐? 해군을 배제합니다. 대한민국 해경은 또 누구를 배제하나? 육지경찰. 그러니까 이 육경이라고 그냥 사실 원래는 그냥 경찰이잖아요. 원래 경찰청이 있잖아요. 해양경찰이야. 육지경찰도 배제하잖아요. 그리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육경이 전화 와서 뭐 도와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이런 통화도 해요. 그 다음에 미군도 배제하잖아요. 미군. 대한민국 해경은 정말 엄청난 존재예요. 해군도 배제하고 경찰도 배제하고 미군도 배제하고 자, 방금 보셨듯이 대한민국 해경은 소방도 배제합니다. 소방, 당시 안행부 소속에 119 이런 거는 안행부 소속이잖아요. 소방도 배제합니다. 나중에 다섯 번째 민간 잠수사도 배제하죠. 민간 잠수사. 이래 너무 대단해. 근데 원래 여러분 사실 상식적으로는 해경은 해군보다 낮아요. 사실. 그다음에 해경은 육지경찰보다도 정보력이 낮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상식이 그래요. 해경이 그렇게 위상이 높은 기관이 아닙니다. 이게 일어난 거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아까 우리 교수님들 봤잖아요. 미국에 산다고 그 한국이 얼마나 사회주의가 근데 미국을 배제를 하고 대한민국 해경이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 진상규명이 돼야 됩니다. 아무튼 말 나온 김에 진짜 너무나도 위대한 대한민국 해경을 보면 이게 근데 근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환 당시에 시행되던 순환구호법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법 이름도 바뀌었어요. 수상에서의 우종이 수색이 관원들 이렇게 바뀌었는데 당시 순환구호법에 이제 현장 지휘를 해경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절이 있어요. 자, 근데 보세요. 현장 지휘를 해경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 해경 말고 다른 애들 다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게. 해경이 중심에 서서 다른 애들하고 협력해도 잘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렇게 법을 만들었을 텐데 입법 취지가 해경 자기 외에는 다 제끼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진상규명 맞습니다. 자, 3층 하겠습니다. 3층까지 하면 거의 이제 구조는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잠깐 휴식합시다.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3층이 중요한 건 3층도 하실 학생들 쫙 있어요. 학생들 쫙 있고 식당 있고 밥 먹는데 선원 식당 주방 있고 CR 3층에 CR로는 기관실 크루 기관실 선원들 방 그 다음에 DR로는 드라이버 화물 기사님들 방 그러니까 그렇게 3층입니다. 3층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이 인포메이션 아까 여기가 안내데스크가 여기서 이제 강혜성이 죽으라고 가만히 있으라 방송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3층 왼쪽에 여기에 배선할 수 있는 대피 가판이 있습니다. 여기 바람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허다연 양 3층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영숙님 거의 막 온전하게 좀 발견이 됐잖아요, 3층에서.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층 안내 데스크가 멀쩡할 때, 이거 4월 15일 사진. 그 다음에 4월 16일 영상에서 캡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선수에서 선미 쪽을 바라보고 찍은 거고, 이게 안내 데스크고, 이 선의 끝에 마이크가 있어요. 이게 강혜성입니다. 강혜성이 가만히 있으라 방송한 거예요. 이야, 강혜성이 뻔뻔해. 자, 이 얘기를 하고 좀 이제 마무리를, 일단, 층별 구조는 좀 마무리를 지을 거던데, 이것 때문에, 그건데, 이것 때문에 우리 숙제가 그거예요. 숙제가 지금 박기호 공판 조서가 숙제잖아요. 지금 과제로 나간 게. 여러분한테 드린 거, 지금 순서가 어찌 되냐면, 순서가 지금, 이게 먼저예요. 지금 마치 뭔가 중간에 시작하는 듯한 47페이지가 있는 그게 처음입니다.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순서가 그거 제20회 공판조서라고 되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두 번째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박기호만 따로 있는 이게 세 번째예요.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죠? 이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박기호가 기관장이잖아요. 기관장. 그래서 기관실 선언들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실 선언들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드릴 거고, 그거에 대해서 기관실의 대빵이 뭐라고 말했나,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가 이것 때문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 드리고 잠깐 휴식도 해볼게요. 자, 기관실 선언 아까 7명이었어요. 7명. 소위 사고시각이라고 하는 소위를 붙였어요. 8시 48, 49분이 사고시각이라고 보통 하는데 일단 그것도 확정되진 않습니다, 현재. 아무튼 8시 48, 49분에 기관실 선언 7명은 세 군데에 퍼져 있었어요. 기관장 박기호는 조타실에, 5층 조타실에, 그 다음에 3명은 당직을 서야 되니까 자기 지하 1층 기관실에, 3명은 당직 아니니까 자기들 방, 그 이제 3층에 있는 기관실 선언 자기 방 133으로 이제 분산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9시 6분경에 3층에 집결을 합니다. 7명이. 그리고 여기 이게 자기들이 표시한 거예요. 3층 복도의 도면이고 여기는 누가 섰고 여기는 누가 섰고 자기들이 표시한 거예요. 7명이 자기들 선실 앞 복도에 쪼로록 섰습니다. 라고 진술합니다.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30도 기울었다고 하니까 지하 1층에 있던 애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드립니다. 지하 1층에 이수진이 있었어요. 88년대 20대 여성도 있었어요. 지하 1층 엔진 컨트롤룸을 나와서 이 계단을 갑니다. 계단에서 1층. 이게 선수에서 선미 쪽으로 바라보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선미 쪽으로 조금 더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걸 타고 2층 올라갑니다. 이걸 타고 3층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울었기 때문에 이게 계단이 하나는 거의 90도죠. 그런 것도 이제 타고 올라가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층에 집결을 했어요. 지하 1층에 있던 기관실 선원 3명이 이동한 경로는 이겁니다. 다음. 5층에 있던 기관장이 이동한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층에 있던 기관장은 조타실에 있었죠. 조타실에서 요 색깔, 요 복도는 선원 정용 통로예요. 선원만 이용할 수 있는. 요 색깔 타고 쫙 갑니다. 그리고 이 계단으로 가요. 여러분, 이 계단하고 이 계단은 다른 겁니다. 이건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건 선원만 이용할 수 있는 계단입니다. 다음, 이 계단 타고 내려간 4층을 보겠습니다. 4층 여기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해서 요걸로 내려갔어요. 다음, 여기로 온 거예요. 아까 지하 1층에서 올라온 사람들도 이 계단으로 올라갔고, 아까 5층에서 내려온 박기호도 이걸로 내려옵니다. 이해됐죠? 그리고 세월호는 지금 기울었어요,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자기들이 쪼르륵 섰다. 이겁니다. 이동 경로도 이해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 방에서 나온 거니까 그냥 3층에 있다가 7명이 9시 6분에 한 줄로 짜르륵 섭니다. 여기에 집결을 합니다. 마치 약속이 난 것처럼. 그리고가 문제예요. 그리고가 그렇다 치고 사실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박기호가 조타실에 왜 있나도 규명이 안 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거 선장이 전화해서 커피 한잔 하자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것도 해명이 안 됐어요. 읽어보세요. 그것도 확정되지 않습니다. 누가 전화했는지도 확정이 안 돼요. 지금 잠결에 누가 전화가 와서 커피 한잔 하라길래 갔다는 거예요. 커피 한잔 하라고 했는데 그게 누군지, 그게 왜 조타실이어야 하지, 어쨌든 그것도 해명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거짓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것도 왜
박기호가 조타실에 올라가는 것도 이상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거짓말할 이유는 별로 없잖아요, 사실. 이것도 지금 해명이 안 됐다는 건 뭔가 숨기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읽어보세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랬다 치고, 그때 이제 뭐, 9시 6분에 3층에 직결했다 치고, 뭔가를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울어 침몰하는 배에서 선원 7명이 모였어요. 이제 뭔가를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뭘 해야 됩니까? 첫째, 조타실에 물어봐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배에서 조타실이 컨트롤 타워예요. 거기서 조종하잖아요. 거기 선장님 있잖아요. 조타실이 짱이에요. 조타실이 높죠, 당연히. 조타실이 모든 걸 지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조타실에 전화해서 무전기를 하든 전화를 하든 전화도 됐어요. 이수진이 자기 엄마한테 전화하고 뭐 죽을 것 같아 막 그런 눈물도 흘리고 해요. 손짓해 와이프한테 전화도 해요. 어쨌든 그런데 전화를 하든 무전기를 쓰든 해가지고 조타실에 물어봐야 돼요. 아니 이 배 왜 이렇습니까? 물어봐야죠. 잘 모르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죠. 안 물어봅니다. 다음, 이들은 그러니까 뭐 조타실 안 하면 해경이라고 신고를 해야죠. 안 합니다. 전화기 있잖아요 분명히. 다음, 이들은 기관실 선원이니까 발전기나 엔진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뭐 보호를 하거나 이걸 시도를 해야 돼요. 안 합니다. 다음, 이들은 선원이잖아요. 그럼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안 합니다. 이들이 한 건 오직 하나, 가만히 있다가 맥주나 한 모금 묻다 이거예요 지금. 30몇 분 동안. 이따가 9시 6분에 직결했고 38분에 해경 보트가 와서 39분경 나가요. 그래서 38, 39까지 번제되어 있는데 30 몇 분의 시간 동안에 맥주만 곱짝이고 있는 거는 침몰하는 배 안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침몰하는 배 안에서 30 몇 분 동안 계속 기울어 가요. 배는 거기에 자기가 구조되리라는 확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못 있어요. 이건 뭔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 자, 근데 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잠정적이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집단적으로 숨겨서 어떤 행위를 했을 수도 있죠. 그럼 모르는 건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래도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무슨 행위를 했는데 숨겼으면 그것도 진상규명이 돼야 되고 아니면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상한 거예요. 둘 다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관실서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1번 숙제가 박기호 뭐라고 했나? 박기호 지금 뭐라고 말했나? 한번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제로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관실 애들의 행태는 이상한 행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 봐요. 뭐냐면 기울었잖아요. 배가 기울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여기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아까 근데 사망했던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도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수가 있죠. 기울면. 그잖아요. 뭐 엄청난 거리잖아요. 이거.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면 다치잖아요. 피 흘리고 한 거예요. 누가 조리수 김문희 씨, 조리호 이묘희, 김문희 이묘희 아까 있었잖아요. 사망했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또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조리수, 조리호는 같은 선원이에요. 정해진 회원 직원이에요. 직장 동료입니다. 그들이 다쳐서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오늘 이게 어찌 된 거냐면 이 지금 김문희 씨가 어디서 발견됐냐면 이 앞에 도면에서 보면 김문희 씨는 여기서 여기로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있었다고 했는데 발견이 CR7 방에서 발견돼요. 사실 시체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이 사람은 진짜. 근데 이묘희 씨는 어떤 거냐면 이묘희 씨는 여기서 여기로 떨어졌고 발견이 여기서 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뭐 죽어서 물의 흐름에 의해 떠내려갔을 수는 있어요. 어쨌든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죽었든 어쨌든 간에 자기 동료가 좀 쓰러져 있으면 데리고 가든가 아니면 해경한테 말을 하든가 해야죠. 둘 다 안 합니다. 둘 다 안 합니다. 데려가지도 않고 말도 안 합니다. 그것도 한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뭐 나 죽었다. 걔들 죽은 걸로 나는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일부는. 근데 설령 아니 근데 지가 의사야. 뭐 어쨌든 뭐 데려가야죠. 그는 그죠? 죽었다 확신을 하더라도. 근데 이거 해경한테 그 존재조차 얘기하지 않아요. 기관실 선원들은.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럼 기관실 선원들 7명은 전부 악마다 라고 얘기하면 설명이 됩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3층을 말씀드렸고, 이제 1, 2층 이런 걸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또 이제 3층 들려면 2층이 나옵니다. 이제 화물 싣는 공간이에요. 화물 싣는 공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램프로 차가 올라오면 바로 만나는 곳은 1층입니다. 1층이고 지금 1층인데 이 슬로프 요걸 타고 올라오면 2층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기는 1층인데 요 밑으로 이 밑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2층에 이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 공간이 2.5층이라는 공간이 있다. 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층, 이제 완전 모든 걸 다 제끼면 1층이 됩니다. 이게 1층입니다. 여기는 칸에 램프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이제 세월호 선내 구조화, 선체의 구조화, 뭐 위치 뭐 이런 거 했어요. 이제 여러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뒤에는 이제 좀 빨리빨리 할 거고 타이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또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